세 번째가 가슴 뛰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가슴이 뛰셨습니까? 다들 억지로 알람 맞춰서 아마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늘 마음껏 나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새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껏 하늘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버려진 버스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버스집 아이였습니다. 제 이름이 정철상이어서요.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제 이름을 제대로 못 외웁니다. 그래서 거꾸로 주로 많이 부릅니다. 상철아 이렇게 부르거나 그 이름조차도 어려워서 그냥 버스집 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허가주택에서 그렇게 저희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소장농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꿈 따위는 저에게는 정말 사치였습니다. 꿈을 꾸면 밤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되게 많이 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년 시절에 친구들 거의 한두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저희 집에 이렇게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데려와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부모님이 대학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즘으로는 은행에서 일반인한테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사채로 이제 이자 30%를 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서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 취업을 해서 봉제 공장 직공으로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정말 극도로 저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많았습니다. 가난하다라면 무언가에 대한 의지력,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은 제가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장난기스럽게 제 인생을 유년 시절을 모두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입니다. 이 꼬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표정이 언제든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싸움질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곱상하게 생긴 편인데요. 지기 싫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 그러나요? 그런 애들한테도 절대 안 지려고, 얻어맞더라도 반드시 한 대 때리고, 그럴 정도로 지기 싫어서 해서 더러워서 안 건드린다라고 할 정도로 저를 안 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열등감이 너무나 많아서 건드리면 폭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혐오가 심했고요. 그렇게 인생을 호이호이 살면서 30대까지도 인생을 참 못 살았습니다.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늙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 30대 후반의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저 안에, 제 내면에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했던 제가 경기도 일산에 서울에서 직장을 하면서 30평대 아파트를 샀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말부부를 할 때였었거든요. 치열하게 단 5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내가 세상의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전문 경영까지 하고 사표를 쓰고 주말부부를 할 때였습니다. 저 때는 진짜 엄청나게, 저 전에 이제 이미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았었는데요. 경기도 삼본에 살 때였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느냐면요. 그 할아버지죠. 저희 집에 이렇게 전세를 내주신 분이 한 20칸 정도 빌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1억 5천이니까 한 30억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이제 다른 재산 또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올 때 그 경기도 3번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아파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재산으로 그냥 모두 해도 한 30억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다짐을 30대 했거든요. 인생을 정말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다가 절대 이렇게 내가 살지 않겠다. 단호하게 내 앞으로의 인생을
변화해서 살겠다 결심을 했었거든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고, 그런 덕분에 제가 이제 책도 쓰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자기도 이제 경력 관리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학습지 이제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직업이 좀 불안정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전세 4천만 원에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산이 한 2, 30억 있는 그 주인집 아들 보고, 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차싸 나 개그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처럼 말도 안 되는 웃긴 거죠. 그죠? 재산이 4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한 2, 30억 있는 사람에게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근데도 저는 너무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 전에 저는 제 인생의 계획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나 자신의 가치를 높고 타인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걸 지갑에 넣고 매년 새롭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 계획표를 만들면서 그로부터 한 15년, 한 20여 년이 흐르면서 엄청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그걸 이제 다이어리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이어리에 붙여놓고 매년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그걸 또 SNS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보낼 것인가 공유하고 또 수백 명들이 이제 공유해 나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슴 뛰는 비전이란 책을 써서 비전 책을 2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든 새롭게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를 정립해 보시고 가슴 뛰는 비전을 한번 새롭게 정립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20대 지나고 30대 중반입니다. 초반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중반이 되었는데요. 저는 아버지를 되게 원망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제가 무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탓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적이고 엄격한 그 무능한 아버지가 어쩌면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기어다닐 공간조차 없는 저 아이가 침대를 붙들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는 내가 내 아이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었고 즐겁고 유쾌하고 쾌락적이고 내 것을 챙기는 이런 것들을 유보해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죠. 2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반드시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치열하게 학습을 해서 1년에 100권에서 많이 읽으면 300권 정도 그것도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다 검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부 다 제 이름들을 다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방송도 제가 10여 년 정도 방송을 했는데요. 뭐, 유명한 방송은 KBS 역사저널부터 해서, 부산의 아침마당까지, 뭐, EBS부터 해서 SBS 안 나온 방송이 없을 정도로 다 나왔고, 그 중에 이제 KBS하고 직업방송은 한 2년 정도 매주 고정방송으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으로부터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제 발음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음도 안 좋고 목소리도 별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산놈인데도 방송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는 닉네임까지 얻게 되었고요. 책을 제가 한 권도 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여 권 이상의 책을 썼고 그 중에 한 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썼던 책들입니다. 앞으로도 한 10여 권 정도 책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슴 뛰는 비전을 수립한 이후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제가 만났습니다. 초대 받아갈 정도로요, 파워블로거로도 활동을 하면서 기자로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초대 받아갔습니다. 제 이력서를 볼 때는요, 과거에는
아이고, 좀, 한 군데 좀 주눅하게 있어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제 프로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정말 화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요즘은 좀 어색합니다. 자꾸 화려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경험들을 거치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게 됩니다. 저는 전공이 영어였지만 나이 3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번에서 많게는 두세 번, 세 번씩,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개의 국가를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 중에 제가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곳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일주 여행입니다. 굉장히 가격도 비쌀 때였는데요. 자동차 한 대 값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야 되겠다. 물론 그 당시에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설득해서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서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광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따닥따닥 참새 떼처럼 쫙 있습니다. 앉아있는데, 제잘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 하는지 사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실제로. 우리 참새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 할까 이런 거 궁금하듯이 그런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해가 질 때 올라가서 해가 지는데도 너무 저 피렌체 시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있는데요. 제 인생을 정말 그대로 한번 정지시켜 보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행복했었는데요. 그때 할아버지가 지나가더니 그러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러길래요.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어느 여행사에서 오셨어요? 하길래 아니요, 저희는 자유여행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우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더니, 본격적으로 할아버지가 셀프 칭찬하시는 겁니다. 본인 칭찬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할아버지가 19명 가족을 비용을 모두 다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인승 자동차를 렌트해서 열흘 동안 이탈리아 일주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도 다시 전 세계 여행을 가족들 내가 비용 다 내고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한 젊으신 분이 장인어른 이제 가시죠. 그래서 깃발 들고 이렇게 여행사 직원처럼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19분이 쪼르륵쪼르륵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과감한 결단입니다. 그냥 흐지부지한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입니다.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살아왔던 삶과의 결별입니다. 내가 달라지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끝나지 않겠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당장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삶에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깨닫고 난다라면 이것이 의지부지하게 갈 것이 아니라 실행을 작은 거라도 끊임없이 여러분 몸에 적용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서 여러분 삶에서 부닥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해 나간다라면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놀라울 정도로 지금 또 다른 곳에 광안리 해변 쪽에 큰 대저택에 제가 지금 살게 되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버스집, 버려진 버스에서 살던 아이가 아무런 재능도 없었어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예체능도 못하고 했었지만 단지 그 성실함으로 무장을 해서 이룬 성과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해내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조건에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처럼 우리나라의 해표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승가원의 천사들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태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태호가 5학년이 되어서 반장 선거에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재임이 안 된 거예요. 탈락을 하는데 눈물 펑펑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간절함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기원을 했습니다. 이 태호도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닉 부이치치처럼 세계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태호는 대학교 이제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학년이 벌써 되었겠네요. 그 이후에 아직은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또 아신다라면 소식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이 아이가요. 세바시에 중학교 때 한 번 나오고 고등학교 때 한 번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출연했던 영상은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요. 꼭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가슴 뛰는 비전을 저렇게 잔잔하지만 그 속에 열정적으로 품고 있는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세상의 다리가 되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났던 학생이 나사렛 대학교라는 곳에서 만났던 조영찬 학생입니다. 장애가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모스보호처럼 옆에 있는 김승호 씨가 전부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이렇게 막 빠르게 하다가 그걸 보면 천천히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과제물 점수를 거저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데 과제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지 멀쩡한 학생들도 과제물이 엉망인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딸랑 한 장 무성의하게 내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장수를 기억합니다. 16장을 이렇게 내고요. 아주 상세하게 자신의 목표, 꿈, 이루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글을 잘 써서 낸 거예요. 저는 선생이다 보니까 그게 작가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졸업하면 44살 이 청년이 작가가 되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꿈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이니까 영상학생 글도 잘 썼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쓰면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생에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게 있으면 블로그에 쓰고 유튜브로도 올립니다. 영찬 학생의 이야기를 보고 방송국에서 모두 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 MBC에서 가장 늦게 왔는데요. 다큐멘터리에 이제 출연을 요청을 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요. 그 아내분이 김순호 씨거든요.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서 그 방송국에 나갈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이 방송에 나간다라면 취업에서, 그때가 4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주로 세밭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승준 PD가 영찬 학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찬 학생이 나왔던 작품 달팽이의 별이란 작품이요. 2011년도 국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부문에 그해 3,000편이 출품됐는데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찬 학생이 그 꿈었던 꿈, 가슴 뛰는 꿈,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승호 씨가 노틀담의 꼽추처럼 혹이 있거든요.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도 이제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연락도 했었지만 박사학위를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박사학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공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계신가요?
지금은요, 모든 포털 사이트에 어디에서 검색을 해도 조영찬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작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영화 배우 이렇게 다 검색이 됩니다. 저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기회가 된다라면 보시기 권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다운받았는데 제 기억에 900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영찬 학생이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의 코끼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쇠말뚝을 탁 박아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쇠말뚝 정도가 아니라 나무 뿌리채 뽑아버릴 힘이 있는데도요, 아둥바둥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무기력이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 거대한 1톤이 넘어가는 코끼리가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방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덩치가 키가 180이 넘어가는데 매 맞으면서 소처럼 이렇게 일했던 사람의 노예처럼 부렸던 기사들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무기력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중학생부터 5, 60대까지 상담을, 주로 이제 여러분 청년이나 직장인 상담을 많이 하긴 하지만요, 광범위하게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학벌이나 뭐 외모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상황들이 있는 경우가 간혹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다 마음의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러싼 이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꿈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쉬는 시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똑바로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늘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비전 책을 이렇게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워크숍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안 해서 한 2016년도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저희 공주님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뭐 이따위 걸 집에서 하려고 하냐 이런 표정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발표하면서 이미 이제 표정이 바뀐 모습 알겠죠? 왜냐하면 모두 다 가족들이 집중해서 들어주거든요. 자신의 꿈의 이야기와 미래 계획, 내년도 계획, 이렇게 이제 저희는 가족들이 이렇게 벽면에 붙이고 피드백도 해줍니다. 2017년도, 촛불 시위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2018년도에도 이렇게 했었고, 2019년도에도 했었고, 지난해 2020년도에도 했었고요. 올해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벽면에 붙여놓고 다른 사람의 꿈이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응원해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화면 캡처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는 여러분의 비전이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만의 각오나 다짐, 꼭 새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희 가족은 새해 때 이렇게 주로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12월 31일 날이나 30일이나 1월 1일 날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 3일 사이에 그렇게 합니다. 출발은 행복이잖아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시작을 해서 올해를 보내면서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가장 컸던 뉴스 이런 것들을 10가지 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 신년,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 당연히 이제 인생 계획도 필요하다라면 일부분 당연히 들어가겠죠. 버킷리스트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을 씁니다. 취업 전략, 여러분 조금 학년이 낮다라면 진로 전략, 뭐 직업 준비 전략, 뭐 자격증 취득 전략,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 방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인생에서는 생애 장벽이라고 하고 진로에서는 진로 장벽이라고 합니다. 모두는 그런 나름대로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제거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전략을 써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건지, 어떻게 역량을 키울 건지,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건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이렇게 쓰는 걸로 인생보드를 써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절지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